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설탕 가격, 슈거 인플레이션과 곡물 작황 부진, 그리고 강우, 가뭄, 더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들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리튬 원자재 가격이 5월 들어 53% 급등하면서 최근 리튬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지난달 말부터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요즘 날씨가 네. 많이 덥죠. 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날씨와도 상당히 이제 관계를 많이 그쵸. 맺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엘니뇨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 투자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날이 덥다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좀 짜증스러운 그런 이제 분위기도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 소위 얘기해서 곡물 가격들 결국은 이상고온들이 많이 나오고 이상기후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이제 곡물 수확량이 급격히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그 징조나 예견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엘니뇨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면 원래 이제 칠레나 페루의 앞바다의 그 해수면 온도가 2, 3도 높다 보니까 당시 이제 정어리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이 어항량, 그다음에 어류의 수확량이 줄면서 이게 이제 곡물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엘니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보통 12월 달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북반구에 있는 적도 부근에 해수면을 올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편서풍이라고 하죠. 북반구에 불고 있는 바람들의 영향, 그리고 이제 온도에 따르는 이상 기후들. 지금 5월 달인데 완전히 지금 초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네.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여름에 아마 홍수, 쉽게 말하면 이제 비 예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곡물의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후가 변동이 크면서 곡물 작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안 벌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견돼 있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 세계에서도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곡물 가격들이 작황에 안 좋게 되고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끔 이제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계시는데, 곡물 가격이 오르는데 왜 관련주들이 오르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가끔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격, 우리 소위 얘기해서 뭐 밀가루나 쌀, 뭐 이런 가격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그 관련된 업체들은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고 그거를 판매까지 유통, 보관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서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에 어떤 호전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서 이 곡물 관련된 가격 상승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료, 식재료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 대표적으로 뭐 사료 관련주들, 또 일부 비료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뭐 당장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런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만약에 곡물 작황에 안 좋게 된다면 과연 이쪽 종목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곡물의 작황에 안 좋게 되면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남해화학이나 뭐 조비, 경농 이런 이제 비료 관련된 관련주들의 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설탕 가격들, 또 옥수수 가격, 뭐 이런 가격들도 인상함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사 먹고 있는 이제 밀가루 가격도 오르게 되면 요 관련된 유통과 공급을 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이슈가 좀 되고 주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긴 하지 때문에 네. 주가가 아직 뭐 선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막상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주가 상승은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게 영향이 크게 미미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 다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약간 변동성이 큰 재료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우리가 여름철에 이상 기후로 많이 발생이 되면서 뭐 홍수가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경우들이 나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뭐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어떤 경기 침체나 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들, 결국 실질 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소비가 늘고 결국은 경기가 좀 살아나는데 이런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의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되면 결국은 경기 회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이런 어떤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서 최근 슈퍼 엘니뇨에 올 가능성들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투자 전략을 짜는데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슈퍼엘니뇨 우려, 곡물 관련주, 사료주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예로 설탕이나 이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유통 공급하는 관련 기업들까지 주가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단점으로는 주가가 선반영되기 어려운 점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슈퍼엘니뇨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 한 3거래 정도 강세를 예,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상당히 좀 예민한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금년 상반기 때 네. 시장의 어떤 2차 전지 섹터가 주도주로서 네. 움직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매매를 했었고 관심을 네. 가졌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물론 이제 IRA 때문에 그런 영향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에 급격히 올라갔던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서 일부분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아마 조정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금 재부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상으로 본다면 최근 리튬 가격이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30-40%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IRA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들이 규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네. 어쨌든 요 가격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다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좀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좀 최근 5년 동안의 리튬 가격 추이를 좀 보여줬는데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톤당 우리가 이제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표시한 건데 톤당 이제 10만 위안 아랫대에서 전기차 이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때 톤당 6만 위안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이런 사례들.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또 이제 중국산 배터리 소재들의 규제가 되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었죠.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급의 어떤 축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리튬에 대한 수요는 굉장하다는 거.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산 리튬들이 이렇게 가격을 영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이제 해외에서 리튬 원재료를 생산하는 게 대략 한 70%, 중국이 대략 30%인데 이거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이 소위 얘기해서 광석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리튬을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의 재료로 쓰고 있는 전구체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로 공급하는 물량의 80%를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이제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음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최근에 리튬 가격의 추이를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과 3월 말,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던 게 뭐 4월 중 후순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한때 톤당 16,000위안에서 지금 대략 한 22,000위안 정도 얼추 한 40%, 50%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지금 기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동안의 공급량이 많이 집중이 됐다가 이 중국산 배터리 규제 때문에 최근에 리튬 수요가 좀 감소가 됐던 그런 측면들. 결국은 이제 그만큼 재고를 많이 확보를 좀 했는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금 리튬 재고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하반기로 지금 뭐 최근에 가격이 반등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어떤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르는 2차 전지,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분들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일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특히 네.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인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체크, 주안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료 보면은 최근에 리튬 산업에 대한 어떤 생산 공정들을 이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리튬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대한 용어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한국산 배터리, 특히 MCM 계열의 배터리들은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소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방식의 리튬 인산 철의 그런 배터리 방식에 사용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호주나 캐나다, 특히 남미 쪽 그리고 일부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를 지금 개발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이제 이런 배터리 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리튬을 가공하는 이런 설비 투자들이 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이쪽 시장이 뭐 한 2020년대, 2030년대 한 10년 동안에 한 10배 이상의 성장되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들 그리고 일부 이제 테슬라나 포드 쪽에서도 이제 LFP 방식의 배터리를 일부 사용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리튬 탄산 리튬도 가공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소재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떤 업황 성장과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5월 달 들어서 주춤거리고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없이 지금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일부 이제 분리막이나 일부 전해질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양극재 부분, 특히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이 리튬 산업들이 리튬 산업에 대한 소재 가공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들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르는 또 이런 리튬 가공 공장들의 수익 개선들 이런 흐름을 본다면 향후 지금 뭐 주가 흐름상으로도 2차 전지 섹터들 얼추 기간요 정도 마무리됐고 네.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고 아마 이제 6월 달, 7월 달 되면은 이제 상반기 실적들이 얼추 가시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혹은 연초에 설비 투자를 단행했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보통 하반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 관련된 기업들은 좀 미리미리 주가가 좀 조정이 될 때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네. 관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반등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리튬 수요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리튬 가격의 반등은 일시적이기보다 추세적 반등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소재 관련주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소재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진행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8일에 매수했던 삼화전기인데요. 한 주 만에 수익률이 45% 달성을 했습니다. 매수한 당일에 상한가 마감을 네. 했고요. 다음 날 금요일도 1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뭐 바로 이제 상한가를 그러니까요. 가서 조금 약간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사실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네.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개별 테마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삼화전기가 이제 부각되는 이유,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제 테슬라 쪽에서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 모터에 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은 삼화 콘덴서인데, 네. 이런 삼화 콘덴서나 삼화전자 이런 이제 계열사들, 삼화전기도 마찬가지해서 이런 삼화전기도 페라이트 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시너지에 대한 이런 관련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흐름,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1차적으로 뭐 4월 말 5월 초에 한번 1차 그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준 이후에 뭐 다시금 재부각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요 3만 원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아무래도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라이트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 쪽에서만 이미 진행이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히토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관계가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단기간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테슬라 이외에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발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또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조정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 다만 일단 1차적으로 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쵸. 3만 원대를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술적으로 표현을 얘기를 하자면 정고점 대의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이 페라이트 관련된 어떤 수주 실적들 혹은 관련 업황의 급격한 개선, 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거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마감된 종가가 24,450원인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뭐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금 지난번 가격대인 요 가격대 언더권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네. 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익 실현하되 다시금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박스권 전략이라고 하죠. 저점을 매수하고 일정 매물대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렇게 이제 그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있는데, 그런 이제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좀 이익 실현을 다 하셨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삼화전자와 함께 다시금 주가가 요 아랫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요 22,000원 언더권으로 내려왔을 때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 매물대 부근에서 조정은 나왔지만 페라이트 관련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여지 남아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으로 삼화전자와 함께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8일 매수했던 NK맥스입니다. 바이오 관련 면역 세포 치료 관련 종목입니다. 목요일 4% 장중 강세, 또 월요일 7% 올랐고요. 주가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일단 뭐 바이오 종목이죠. 이제 네.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제 장점과 네. 단점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재료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미래 가치가 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고 네. 또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가 많을 경우에는 기대감도 많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들. NK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NK 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항암 치료제 개발되고 있는데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NK맥스가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의 이제 FDA 신청이 됨에 따라서 관련 신약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재료는 자회사가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차분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 모르셨던 부분들은 밑에서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9월 달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주가가 내리 계속 지금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워낙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3월 달 이후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 바닥을 다지는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좀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얼추 좀 11,5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이며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도 좀 저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추가적인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미 이제 미국에서 스펙주와 지금 합병이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좀 이 종목을 소개하고 추천했던 가격대에서 크게 좀 변동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12,000원대를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13,000원대 올라서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충분히 12,500원 부근 언더권에 서면 어떤 저가권의 공략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13,000원 이하권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단기간 뭐 일주일 내에 움직이는 그런 측면보다는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가능성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 저점권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현재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좀 편안하게 물량을 좀 잡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주, 시장 전반의 분위기 흐름을 많이 영향받는데요. 신약 기대감과 자회사 미증시 상장 모멘텀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현재 저점 구간으로 보유자라면 편안하게 중장기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1일에 매수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경량화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AS 때 11,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제시해드렸고 목요일 날 신고가 달성하면서 11,000원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우하이텍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뭐 워낙 자동차 업종들은 이제 현대기아차의 어떤 네. 판매량 증가와 또 생산 증가 때문에 뭐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고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법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국내 이제 울산 현대차의 울산 공장 신설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향후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좀 하나 나왔었죠. 미국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차량 도난 때문에 뭐 합의를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일부 리콜 문제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악재지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악재들, 단기 악재들이 등장하면서 성우하이텍 주가도 일단 11,000원대를 터치를 했지만 조금 조정을 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미 뭐
2월 달부터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 1차 상승을 하고 다시 2차 상승, 그리고 파동을 주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본다면 아직도 계속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11,0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익을 뭐 실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밀렸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중기 추세선상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직 뭐 살짝 조정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요 21선을 좀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금 밀려준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다시 또 10,000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는 것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11,000원대를 일단 터치를 했지만 다시금 11,0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할 때 리코 관련 이슈는 단기 악재로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말해주셨습니다. 장기 관점으로는 11,000원 이상 보유 관점 드렸고요. 10,000원 이하로 주가 내려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0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변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추세가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5월 초 AS 때 11,000원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자 의견 주셨고요. 그 선은 지지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조선 업종들이 네, 굉장히 좋아요. 강합니다. 네. 오늘도 네.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네. 올라오고 있고요. 일부 조선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밀양공장 화재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전체적으로 이 화재 부분들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제시했던 이 손절 라인 11,500원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신 분들 중에 손실을 보신 분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주가가 지금 11,800원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1,500원대 유지가 되는 모습들. 일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특히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 즉 다시 말하면 그 저온의 LNG 선의 온도, 방호제, 보호제를 만드는 그런 기재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선박 수주의 증가 그리고 국내 조선 3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늘게 되면 네. 한국카본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면서 다시금 12,000원 초중반대 회복을 좀 기대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조선주 관련된 혹은 저점권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쯤이면 이제 좀 매수를 참여를 할 만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 11,500원 정도면 지난 그 3월달 가격대 그리고 이제 화재 소식에 의해서 급락했던 그 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올라서게 된다면 충분히 12,000원 혹은 13,000원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화재 부분은 주가 조정 소화됐습니다. 원재료인 선박 수주 증가와 국내 조선 3사의 발주량 증가 시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렸고요. 현재 신규 매수 가능 구간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방산주 현대로템인데요. 장기 보유 관점으로 드렸습니다. 현대로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현대로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산주로 많이 좀 네. 알려져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K2 전차 수출이 네.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원래 이제 현대로템이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국내 전동차 수주 그리고 이제 해외 쪽 특히 이제 이집트나 최근에 투르키예 쪽에 수출된 그런 물량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투르키예 쪽에 전동차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들이 일단 금액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면서 재공시가 되는 이런 단기 악재성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폴란드 쪽의 수주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규 추가 수주, 특히 이제 K2전차의 루마니아 쪽의 수주 가능성이 최근에도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 쪽에서는 이제 방산 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내 여러 가지 방산 업체들의 견제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안 좋은 소문들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 방산 산업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이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현대로템도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 이런 수주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주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이런 가치나 그다음에 실적의 어떤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상대적으로 우리 여타 이제 방산주에 비해서는 현대로템의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전반적인 증시가 하락을 하고 약세인 그런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굉장히 견주했던 그런 모습들. 특히 이제 작년 6, 7월 달에 폴란드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는 하락할 때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그런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루마니아 쪽의 수주 가능성들은 물론 이게 당장 한두 달 내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충분히 4만 원 이상을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가치를 가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주춤거리고 숨고르기 조정을 좀 주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일단 최근 흐름을 본다면 네. 뭐 4월 초쯤에 26,000원대의 주가가 뭐 1차 급등이 나오고 37,000원대를 터치를 하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지난번에 고점 라인들 작년 12월 달 고점 라인대까지 조정을 주는 것은 흔히들 이제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는 점 따라서 이거를 뭐 계속 좀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추세가 아직 뭐 꺾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이제 방산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뭐 추세적으로 이상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31,000원, 3만 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식을 사지 않은 분들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당장 이게 뭐 5월달, 6월달에 끝날 종목은 아니고요. 오히려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 때까지도 계속 볼 수 있는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 우리가 개의치 말고 편안하게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마니아 수주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적 성장 이루어진다면 하반기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3만 원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문제 없기에 길게 4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지난주 AS 때 절반은 수익 실현해보고 나머지 잔량으로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이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것도 뭐 자동차
자동차 업종 대부분 부품주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서현이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지금 3월 말쯤 12,000원대 주가가 14,000~15,000원대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서 22,000원대를 터치하고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요 17,000원, 8,000원까지 뭐 살짝 눌림과 조정을 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종목이 더 좀 밀려주기를 원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밀려주게 된다면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7,000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조정을 준다면 매수 기회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 감안하셔가지고 향후 대응 전략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 오랜만에 AS 주셨습니다. 4월 중순 조정세 이어지다가 최근 3거래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장주 28% 급등 보였고 오늘도 강세 마감됐습니다. 이런 포대 배터리 공급 업체와 이런 신규계 발표 소식도 있었는데요. 강원에너지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강원에너지 하면 우리가 그 상반기 때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던 346 네, 적혀 있습니다.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앞서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리튬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공급하는 이런 이제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반기 때 많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조정을 줬는데 슬슬 이제 얼추 기술적인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강원에너지가 최근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수주들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거죠. 세부적으로 주가 흐름을 본다면 불과 이제 연초에 8, 9천 원이던 주가가 3월 달 들어서 급격히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4만 원대까지 가는 거의 뭐 40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게 이제 실적 성장성에 비하면 주가 상승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따라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이익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얼추 고점 대비 50% 조정을 받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얼추 슬슬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관심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점 때 4만 원대에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자, 2만 원대에서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하반기 때에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렇게 된다면 다시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강원에너지도 다시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팔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하반기 때에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50%가량 조정받았기에 다시 관심 가져볼 구간입니다. 리튬 관련 가격 받는 추세로 매수 유효, 보유 관점 제시해드렸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이오,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5월 11일부터 상승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뭐 제이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상장한 종목인데 이슈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전고체 배터리죠. 탄소나노 튜브를 활용해서 이 전액, 액체가 아닌 고체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는 요 관련된 기술들 상용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4월 초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제이오 같은 경우 지금 그 2만 원대에서 이제 4만 원대까지 거의 100%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주고 이제 밀리지 않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상용화 가능성이 이슈가 된다면 이 종목도 좀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러면 좀 여기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이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슬슬 매수 관점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우 반등 추세기에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이 네. 이제 모처럼만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오랜만에. 예, 네. 그런 종목인데요. 네.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 이슈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자회사 계열사죠. 이제 계열사 쪽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코스모 신소라는 회사가 계열사를 네. 또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최근 이제 양극재 관련된 그 양극할 물질들의 어떤 생산 캐파,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차 네. 투자가 지금 4월부터 가동이 시작했고요. 2차 투자분이 이제 9월 달에 준공되고 하반기 12월부터 본격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니켈과 코발트 연 한 2,000톤 이상 또 4,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3, 4월 달 상승이 나왔다가 4월 초부터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가격 조정을 줬다는 점. 따라서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는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지금쯤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코발트,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쪽에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국내에 많지 않고요. 이제 태동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성장성들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2월 달부터 강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2,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하지만 9만 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제 4만 5천 원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네. 2차 투자했던 폐배터리 공장이 9월 달 준공되고 12월부터 본격 생산이 가동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 성장과 함께 국내 이제 전형적인 MCM 계열의 어떤 코발트, 니켈, 망간을 이런 리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갖춰진다면 실적과 함께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열사, 자회사죠. 계열사의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판로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잡아갈 수 있는 메리트가 좀 되지 않나. 가격적인 전략을 본다면 일단은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오를 때 매수 전략보다는요. 기왕이면 뭐 낮게 잡는 그런 전략들이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6만 4천 원대 충분히 6만 원 초중반까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 지지 라인은 한 4만 4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공장 하반기 이런 가동 시작 모멘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고점 대비 조정받은 구간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좀 네. 조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의 어떤 세부 이슈와 함께 지금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주목할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